부모님에 대한 회상들, 속눈썹 하나 뽑아서라도 공부시키던 그 손,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아틀리에 TV의 광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뿌리를 이루었던 분들, 조용히 제 삶을 붙들어 주셨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세월이 흘러 먼저 세상을 뜬 또 한 명의 의사였던 동생까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저릿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은 형제들과 꿋꿋하게 삶을 견디는 여동생, 우리는 늘 서로를 잡아주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 형제들의 중심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절은 나라 전체가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양말 색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디자인이 촌스럽다고 바꿔 신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헝겊을 덧대어 기워 신는 게 당연했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분이셨습니다. 새 양말에도 미리 헝겊을 덧대어 기워 두셨습니다. 언젠가 생길 빵꾸를 대비해 미리 막아두고 미리 준비하는 그 손길, 그것은 단순한 알뜰함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파도 속에서 가족을 지켜내려는 작은 방패였습니다. 어머니의 알뜰함은 양말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생활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도꼭지 밑에 직접 시멘트로 네모난 물통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밤마다 계량기를 들여다보시며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물방울이 졸졸이 아닌 또록또록 천천히 떨어지도록 조절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모인 물로는 빨래도 하고 마당도 청소하고 심지어 채소 씻는 데까지 다시 쓰셨습니다. 물값을 아끼려는 마음이 아니라 없는 살림이라 뭐 하나도 흘려보낼 수 없었던 생활의 지혜이자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은 수도국 직원이 찾아와 댁은 왜 수도요금이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계량기가 고장난 것 같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장난 건 계량기가 아니고 우리 살림이 가난한 거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을 조용히 울립니다. 어머니는 삶을 가르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공부 최우선주의, 없는 살림에도 책가, 공납금, 연필과 공책 같은 문구류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챙기던 지출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자신이 먹는 것을 빼더라도 자식들 공부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르침은 말로 떠드는 훈계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글을 배우고 세상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공책 한 권도 사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께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실 때 남은 돌가루 부대요 준말로는 시멘트 포대를 버리지 말고 꼭 가져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돌가루 부대를 어머니는 마당에서 조심스럽게 털어 말리신 뒤 겉면을 벗겨내고 안쪽에 깨끗한 이면지 부분을 펼쳐 공책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종이는 까칠하고 손에 하얀 가루가 조금 묻어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세멘트 포대 공책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노트였습니다. 그 공책에다가 저는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웠으며 형제들은 숫자를 익혔습니다. 어머니에게 왜 새 공책을 사주지 않느냐? 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돌가루 부대 공책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시간과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본인은 방 한편에서 양말을 기우시며 밤을 함께 새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졸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졸면 어머니는 먼저 차가운 얼음 같은 물을 떠와 얼굴에 툭툭 튕기셨습니다. 그 물방울이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머금고 옛날 다리미에 숯을 넣어 빨래를 다리던 시절 그 빨래에 물을 고르게 품어내듯 우리 얼굴에 물을 품어내셨습니다. 그 촉촉한 물기와 어머니의 숨결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오면 마침내 촉집게가 등장했습니다. 속눈썹 하나가 쏙 뽑히는 그 순간 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방식 뒤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졸면 깨워서라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은 잘난 척하거나 교육 철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식을 가난에서 건져내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치열한 공부 최우선주의는 결국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학원 하나 없던 그 시절, 어머니는 자식 넷을 박사로 키워내셨습니다. 지금도 고향 마을에서는 한 집에서 박사 4명을 만든 어머니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신은 그 당시 국민학교만 겨우 나와 배움의 기회조차 많지 않았지만 자식에게만큼은 공부의 문을 끝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 묵묵한 뒷바라지와 희생이 결국 한 가정의 역사를 바꿔놓은 셈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수박을 먹으면 빨간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먹게 하시고, 흰 부분은 장아찌로, 껍질은 말려 연료로 쓰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쇼츠로 제작하여 이미 공개해드렸습니다. 그 작은 장면 하나에도 생활의 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가끔 꺼내시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금도 제 인생을 붙들어주는 문장입니다. 도시에서 생기는 재산은 파도의 물거품과 같다. 생길 때는 눈부시게 솟아오르지만 사라질 때는 한순간이다. 아버지는 세상살이의 무게를 바다의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투자로 큰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그 많던 돈들을 순식간에 잃고,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순간부터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파도의 본 모습을 일찌감치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용히 꾸준히 허황된 욕심을 멀리하며 가족을 지켜내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부모님은 큰 목소리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책보다 삶으로, 지식보다 실천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가르침은 제 인생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황혼의 아틀리에 TV,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위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